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꽃집은 보통 꽃집보다 규모가 커요. 꽃만 파는 게 아니라 꽃다발이랑 꽃바구니 만들기, 그리고 꽃꽂이 레슨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죠. 처음 꽃집 열었을 때는 친정엄마가 가장 기뻐하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어머니께서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셨거든요. 엄마께서 젊은 나이에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작은 목욕탕에서 세신 일을 하셨거든요. 세신사로 몇십 년을 고생하시다가요. 지금은 목욕탕을 운영 중이십니다. 세월 지나 엄마도 저도 어엿한 사장님이 됐네요. 저는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연애 시절에는 작은 꽃집을 운영했는데 결혼 후에 더 잘 돼서 넓은 곳으로 확장했어요. 처음에는 결혼을 잘해서 좋은 일이 생긴 줄 알았죠.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아니었네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경찰 시험 붙을 쯤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간병인으로 평생 일하셨어요. 남편의 여동생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직은 백수였죠. 시모가 아들을 언제나 자랑스러워하는 건 이해 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와 친정을 항상 깎아내리셨어요. 새언니 가게도 막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해요? 네, 아가씨, 저희도 하고 있어요. 혹시 저 다음에 하러 가도 돼요? 그럼요. 미리 말해주시면 한 자리 빼드릴게요. 아싸, 돈 굳었다. 고마워요. 대신 맛있는 거 사갈게요. 원데이 클래스가 뭔데? 시어머니는 저와 신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게 엄마, 꽃꽂이나 꽃다발, 꽃바구니 만들기 수업이거든? 원데이, 하루만 들으러 가는 거야. 요즘 다들 하던데 나도 해보고 싶어서. 근데 알아보니까 한번 체험하는데 엄청 비싸더라고. 태연이 덕분에 공짜로 하네? 그래? 그런 게 있어? 예, 너는 그런 게 있으면 진작 말하지. 아무 때나 가면 할 수 있냐? 요일 정해놓고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꽃집도 운영해야 하니까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원래 가게는 작아서 잘 안 했거든요. 지금은 가게 옮기고 공간이 넓어져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럼 나는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지? 네? 아, 어머님도 아가씨랑 시간 맞춰서 한번 놀러 오세요. 아니, 나는 얘랑 말고 내 친구들이랑 가려고 하지. 그게 저도 달마다 인터넷으로 예약받고 소수 인원으로 수업 열거든요. 아이고,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예약식이나. 늙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뭐 할 줄 알겠어? 어머니, 그럼 하루는 제가 뺄게요. 친구분들 데리고 편하게 놀러 오세요. 친구분들도 돈 안 받을 테니까요. 대신 예약제라서 꼭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해요. 갑자기 오시면 저도 수업은 못 해드리거든요. 넌 그게 말이라고? 그럼 시애미 친구들한테 돈 받으려고 했냐? 어디 가족한테 장사질 하려고 해? 네? 그게 아니라. 넌 자기 사업한다는 애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 어떻게 하니? 아니, 어려운 경찰 시험까지 붙은 내 아들이랑 고졸인 너랑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게 누구냐? 바로 나다. 네, 어머니시죠. 네가 알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냐?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먼저 권유하는 게 맞지. 너는 참 가만 보면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에휴, 그러면서 무슨 예쁜 꽃다발을 만들겠냐. 으이그. 시모는 이상하게 과할 만큼 제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원래는 시댁이랑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살아서 잘 몰랐거든요. 시댁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고부터 부쩍 미움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근데요, 새언니, 꽃집 파는 거 어려워요? 나도 나중에 마땅히 일할 곳 없으면 취업은 접고 꽃집이나 할까 싶어서요. 아가씨, 혹시 관심 있으면요. 제 가게에서 알바라도 해볼래요? 알바요? 싫어요.
왜요? 알바 먼저 해보면 미리 경험하고 좋잖아요. 일단은 관심 있을 때 플로리스트 자격증부터 공부해봐요. 너는 신우가 너보다 나이 어리다고 감히 가게 불러서 부려먹으려고 하냐? 뭐 알바? 직원도 아니고 알바? 참, 얘 치워라 치워. 딸,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뭐하러 궁금해하니? 네 새언니가 하는 거 너가 못하겠어? 마음 먹으면 네가 더 잘하겠지. 어머님, 아가씨 앞에서 말씀이 좀 많이 지나치시네요. 뭐? 방금 내가 잘못 들었냐? 어머님, 저는 아가씨 부려먹을 생각 전혀 없고요.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일 잘하고 있어요. 일부러 저한테 배우려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가씨는 가족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가만 보면 항상 제가 하는 일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 속상해요. 아가씨 계시는 데서 그러시니까 오늘따라 더 마음이 안 좋네요. 너 진짜 웃긴다 얘. 어디 신우랑 시모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서는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해? 딸, 지금 제가 하는 말들 똑똑히 기억했다가 네 오빠한테 그대로 전해줘라. 새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무리 속상했어도 삼켰다가 저 없을 때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 아니, 지금 또 나 말하는데 왜 끊어요? 혹시 지금 우리 엄마랑 나 무시해요? 언니는 참 시댁 식구들 너무 어려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말 꺼냈네. 난 그냥 언니 가게도 재오픈했다 하고 잘 운영하나 싶어서 다 예의상 던져본 말이었거든요. 나도 그깟 꽃집에 큰 관심 없다고요. 돈만 있으면 아무나 오픈할 수 있는 거면서 생색은? 그럼요. 아가씨가 하고 싶다던 원데이 클래스 다른 꽃집에서 예약해서 하실 거죠? 어머님도 하시고 싶으면 아가씨한테 부탁하세요. 뭐라고요? 아, 진짜 쪼잔하게 그러기에요? 그렇게 저는 시모와 신우에게 구박받고 돌아왔는데요. 또 집에 가니 남편이 구박하더라고요. 당신 엄마랑 동생한테 뭐라 했길래 전화 와서 둘 다 울고불고 난리야. 뭐? 어머님이 우셨어? 어쩜 레파토리가 맨날 같아? 아니, 꽃집이랑 원수 지셨어? 왜 항상 내 가게를 못마땅해 하시지? 당신을 못마땅해 하는 거지. 당신 내가 말 안 했었지? 결혼 전에 우리 엄마가 당신 엄청 반대했었거든? 내 동생도. 근데 내가 너 인성 하나 보고 밀어붙였어. 근데 감히 네가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냐? 울고 싶은 건 나야. 어머님 툭 하면 나 무시하시잖아. 개나 소나 꽃집 한다면서 아가씨랑 같이 무시하는데 그 상황에 내가 머리 꽂단 사람처럼 웃으리? 너라면 마냥 웃을 수 있겠어? 에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대로 같은 공무원이나 만나는 건데. 엄마가 서운하게 해도 넌 선 넘지 말았어야지. 네 동생 보는 앞에서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었다며? 나도 순간 욱해서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그리고 대든 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지. 내가 공무원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꽃집 하는 게 그렇게 하대받을 일이야? 야, 공무원이랑 꽃집을 비교한다고? 당신 진짜 웃기다. 어딜 감히 비교 대상으로. 내 스펙이랑 당신 스펙 비교하면 당신이 한참 아래인 건 스스로 잘 알 텐데. 그리고 벌면 얼마나 번다고. 당신 한 달 매출 얼만데? 뭐 그렇게 콧대가 높아? 뭐? 당신까지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아가씨 때문에 속상한데 당신은 내 말은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이럴 때 빈말이라도 좀 달래주면 안 돼? 장모님은 낡고 허름한 목욕탕 하나뿐이라 친정도 뭐 크게 볼 거 없잖아. 당신은 그 흔한 대학 졸업장도 없고 아무리 지금 사장님이라 해도 말이야. 결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꽃집 사장 맞잖아. 다들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왜 혼자 발끈하냐는 거지. 우리가 당신 대단하다고 떠받들어줘야 해? 그래? 말 다 했어? 그동안 날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니? 공무원 만나지. 내가 떠받들여 달래?
기본적으로 사람 무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야 당신 얼굴이 예쁘니까 결혼했지. 뭐 설마 내가 당신 조건 보고 결혼했겠어? 최악이다. 가만 보니까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엄청 닮았네. 상대방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면들이 아주 똑 닮았어. 어떻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하냐? 내가 당신 나란이라는 거 존경 안 해? 하잖아. 근데 왜 당신은 내 직업 존중 안 해줘? 내가 존경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존중만이라도 해줄 수는 없는 거야? 꼭 나랑 친정을 깎아내려야 하냐고. 설사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듣는 마누라 생각해서 말이라도 좀 가려해줄 수는 없는 거야? 당신이 먼저 남편이랑 시어머니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지. 그럼 내가 어련히 예쁘게 행동할까? 가게 좀 잘 된다고 아주 어깨가 하늘까지 치솟았잖아. 당신 건방진 모습 엄마가 딱 알아보신 거지. 가게 확장하면 뭐하냐고. 어차피 수입에서 월세랑 유지비 빼면 여전히 빠듯할 텐데. 사장도 사장 나름이잖아. 누가 보면 억대 연봉만큼 버는 줄 알겠다. 유난 좀 떨지 마. 당신 어떻게 그래? 정말 많이 변했다. 다른 사람 같아. 연애할 때는 항상 나 응원해줬잖아. 요새는 왜 그렇게 예민한데? 혹시 경찰서에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결혼은 현실이야. 언제까지 내가 연애 때처럼 당신 우쭈쭈만 하겠어? 그래. 진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럼 됐다. 우리 따로 지내자. 뭐? 어머님 날카로운 말 한두 번 아니니까 무시라도 하면 돼. 근데 나 당신 막말 내뱉는 것까지는 감당 못하겠어. 나 당분간 가게에서 지낼게. 야. 그렇게 저는 남편이 화내며 말리는데도 계속 가게에서 잤어요.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 혹은 괜찮냐는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절대 그런 말은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안가 남편과 시모, 신우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바쁜 가게를 보며 모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었죠. 여보, 뭐야 당신?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아가씨도 오셨네요. 그래. 새언니, 엄청 바쁘네요. 네, 오늘 좀 바쁘네요. 죄송해요. 저기 앉아 계시면 제가 마실 거라도 내올게요. 아이, 새언니 일 봐요. 마실 건 가르쳐주면 내가 직접 가져올게요. 아가씨는 웬일로 살갑게 웃으며 제게 말했죠. 아가씨 미안해요. 그러면 좀 부탁할게요. 저 급한 예약 손님만 좀 받고 금방 올게요. 손님이 많아서 남편은 물론 시모, 신우는 꽤 놀란 눈치였어요. 물론 저는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여유도 없긴 했지만요. 사장님, 저 왔어요. 오셨어요? 말씀하신 꽃바구니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와, 꽃바구니 색감 진짜 예뻐요. 역시 사장님 솜씨는 최고. 저희 엄마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항상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새언니, 혹시 트로트 가수 아니세요? 이번에 1등 하신.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머머, 어쩜 좋아? 엄마, 맞대, 빨리 와봐. 죄송한데요, 저희 엄마께서 진짜 팬이신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사장님이 저희 새언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어머님, 같이 사진 찍어요. 실력 좋은 며느님 덕분에 제가 항상 여기저기 선물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널린 게 꽃집인데 여기를 자주 오나 봐요. 저기 동네에 있을 때부터 단골이었어요. 꽃집은 많아도 실력 있는 사장님은 많지 않으니까요. 신우 손에 못 이기는 척 끌려온 시모는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저분이 혹시 사장님 남편분? 아, 네. 안녕하세요. 와, 사장님 말씀대로 정말 미남이시네요. 미남 경찰관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항상 안전하게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또
뭘 미남은요? 자기도 참 그런 말을 했어. 저도 항상 응원하는 팬입니다. 남편이 경찰관이라고 말한 적은 있는데 또 가수님이 상대방 기분 좋게 말을 잘하시는 편이라서요. 잘생겼다고 띄워주니 남편은 입꼬리가 잔뜩 올라갔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유명한 가수를 보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또 제 가게가 생각보다 더 규모가 커져 있어서 놀랐나 봐요. 남편은 재오픈한 후에 바빠서 못 왔고 시모와 신우는 관심이 없어서 처음 오는 거였거든요. 저 외에 직원들도 2명 더 있으니 놀란 눈치였죠. 아까 그 사람 말고도 가게에 연예인 사인이 많네? 여보 이렇게 잘 된다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여보가 관심 없었잖아. 아무래도 이 동네로 옮기니까 손님이 확실히 더 늘었어. 남편은 전에 심하게 말해서 미안했다고 사과했어요.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요. 시모랑 시누이도 남편 등을 때리면서 말했어요. 아니 너는 귀한 며느리 가게에서 재우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도 네가 가장이야? 오빠, 진짜 실망이다. 혹시라도 나랑 엄마랑 새언니가 싸운다 해도 남편은 무조건 부인 편 들어야지. 새언니, 그동안 혼자 많이 서운했죠. 오빠가 이래요. 아니 요새요. 어떤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서 엄청 오빠를 잡았나 봐요.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집 와서 괜히 새언니한테 투정 부린 거죠 뭐. 진짜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금은 괜찮아? 이제 해결됐어. 저는 남편이 죽을 만큼 미웠었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짠하더라고요. 가만 남편 얼굴을 들여다보니 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가게 재오픈하고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는데 나름 본인도 저에게 서운해서 삐딱했구나 싶었죠. 신우와 시모 역시 제 손을 양쪽에서 잡으며 말했죠. 새언니, 미안해요. 우리가 저번에 너무 심했죠? 엄마는 갱년기에 저는 취업 준비하느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요. 생각해보니 고생하는 언니한테 좀 과했더라고요. 얘야, 나는 그날 이후로 다 잊었다. 마음 쓰지 말거라. 너 닮아서 꽃집이 참 예쁘구나. 매일 시모한테 무시만 당하다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하마터면 눈물이 터질 뻔했죠. 남편이 그 후로 싹싹 빌어서 못 이긴 척 화해했습니다. 그 후로 완전 저를 여왕처럼 떠받들더군요. 전과 다르게 맛은 없지만 저녁도 가끔 만들어주고요. 분리수거도 안 하던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척척 해놓고요. 저는 결혼이라는 게 많이 삐그덕거리다가도 이렇게 점점 서로 맞춰가고 배려하면서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이따 찾으러 갈 테니까 꽃바구니 제일 큰 거 하나만 만들어줘. 나 선물할 곳이 있거든. 알겠어. 전처럼 해주면 돼? 근데 항상 누구한테 주는 거야? 내가 아니라 윗사람이 부탁한 거야. 와이프가 꽃이 파는 거 아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공짜로 너무 가져간다. 자기한테 돈 주기는 줘? 왜? 아까워? 아깝지. 다른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사가는데. 당신 이용해서 항상 꽁으로 내 꽃 가져가니까. 근데 꽃은 뇌물 이런 거에 안 속하나? 돈 안 내고 막 받아가도 되는 거야? 뇌물이라니 큰일 날 소리 좀 하지 마. 근데 여보, 자기 순수익이 대충 얼마나 돼? 응? 갑자기 내 수익은 왜? 당신 가게 말이야. 대충 검색해보니까 블로그 후기도 엄청 많던데. 진짜 알고 보면 억대 연봉 아니야? 확실히 작은 가게 할 때보다 많이 벌기는 하지. 왜 갑자기 돈에 관심이 생겼대? 아직까지는 얼마나 벌고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정리가 잘 안 돼. 1년 정도 해봐야 알 듯 싶어. 그럼 혹시 지금 모아둔 돈 얼마나 있어? 돈? 갑자기 왜? 당신 돈 필요해? 아니, 내 차가 엄청 오래됐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나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당신을 무시해? 누가?
근데 경찰차 타고 다니면서 또 차가 필요해? 그게 나도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 맨날 서에 꾸질꾸질하게 다니니까 만만해 보이나 봐. 갈구고 굴리고 그렇다 할 백도 없으니까 너무 서러워. 차라도 좋으면 안 그럴까 싶어서. 어쩌지? 일단 가게 전세 보증금에 돈 왕창 묶여 있고 나도 지금 당장은 버는 만큼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말이야. 월세만 해도 전보다 엄청 높으니까.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당신 국산차 하나 정도는 꼭 뽑아줄게. 생일 선물로. 저는 지금 부쩍 늘은 수입에 속지 않기로 했어요. 오픈빨도 있고요. 계속 똑같이 많이 벌 수 있을지는 잘 모르니까요. 벌 수 있을 때 벌고 아낄 수 있을 때 아끼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대놓고 차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당황했죠. 뭐? 국산차? 장난해? 딱 봐도 달에 얼마 버는지 계산이 대충 나오는데 수입차도 아니고 국산차? 당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뭘 그렇게 구구절절 변명해. 그냥 해주기 싫음 싫다 해. 아이씨, 밥맛 떨어져. 남편은 밥을 먹다가 대뜸 숟가락을 던지면서 화를 냈어요. 깜짝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가게 잘 되는데 남편이랑 시댁은 챙기지도 않고. 너 혹시 장모님한테만 홀랑 다 드리는 거 아니야? 네 옆에서 살뜰히 챙기는 건 나야. 너 아프면 옆에 있을 사람 나라고. 그리고 나처럼 바깥 일하면서 살림하는 남자 봤어? 봤냐고. 아니, 당신 지금 분리수거 좀 도와줬다고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나머지 집안일은 내가 다 하잖아. 밥 차리고 빨래에 설거지해. 게다가 음식물이랑 일반 쓰레기는 내가 버려. 왜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그리고 우리 엄마도 엄연히 벌이가 있는데 생일 때야 가끔 용돈 챙겨드리지. 근데 그마저도 안 받으시는 게 우리 엄마야. 에이씨, 야. 그럼 앞으로 분리수거도 네가 해. 그럼 되겠네. 짜증나. 마누라 잘 벌면 뭐해? 나한테는 콩고물 하나 떨어지는 것 없는데. 뭐? 그럼 그동안 콩고물 바라고 나한테 잘해준 거였어? 당연하지. 그깟 꽃가게 좀 잘 된다고 진짜 존심상하게. 언제 망할지 누가 아냐? 조심해.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또 막말 시작하네.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가서 제게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외제차 한 대 뽑아주기 전까지는 당직실에서 잔다고요. 제가 미쳤다고 구박하는 남편, 뭐가 예쁘다고 자동차를 뽑아주겠어요. 외제차도 국산차도 어림도 없다 생각했죠. 슬슬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아다녔는데요. 심호까지 거들더라고요. 너 말이다. 직원들 월급은 얼마나 주냐? 아, 그분들은 그냥 직원은 아니고요. 저랑 1년씩 같이 일하고 1호점, 2호점 낼 분들이에요. 제 말에 시모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죠. 그래? 그럼 내 딸한테 3호점 내주면 되겠네. 네? 아가씨 진짜 관심 있으시대요? 알바 말고 진짜로 해볼 마음이면요. 화훼 자격증부터 따고 오시면 되거든요. 제가 아가씨한테 말할게요, 어머님. 뭔 또 자격증이야. 걔가 그런 거 진득히 할 성격이냐? 그냥 네 가게에서 바로 가르치고 바로 가게 하나 오픈시켜주면 되는 거지. 네? 아, 어머님, 그게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또 그때 보셨던 것처럼 가게가 워낙 바빠서요. 제가 아가씨한테만 붙어서 하나하나 기본기부터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지금 일하는 직원들도 다 어느 정도 배우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한테 배운다 해도 제가 자격증을 부여할 수는 없으니까요. 너는 내가 부탁하는데 뭘 그리 냉정하게 말해? 꽃 만지는 거 그거 뭐 어렵다고. 매사에 너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지. 아니, 인맥이 옆에 떡하니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다른 데 가서 배우래? 잔말 말고 다음 주부터 우리 딸 출근시켜라. 끊는다. 네? 어머니, 저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시모의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죠. 저는 다시 전화할 생각도 안 했어요. 신우 일 시킬 생각 없었거든요. 남편 일도 열이 받는데 시모까지 합세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죠. 기가 막히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서 몸살이 나서 알아 누웠죠. 저는 주말에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딱히 제가 조언받을 곳이 없으니까요. 엄마랑 의논하려고요. 사실 당장 이혼 서류 가져가서 도장 찍으라 하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시댁의 구박이 쌓이고 쌓인 상태였어서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 젊어서 이혼하고 저 혼자 키우느라 엄청 고생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엄마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딸내미 왔어. 엄마 어딨어? 우리 딸 왔어? 이게 다 뭐야, 엄마? 엄마는 안주 하나 없이 소주를 벽나발 불고 계셨어요. 술을 좋아하지도 않는 분인데 이미 다 마신 술병도 몇 병 굴러다니고 있었죠. 내가 잘못 살았나 봐. 돈 좀 벌었을 때 다른 땅 살 걸 그랬다. 괜히 이 허름한 목욕탕 인수해서.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목욕탕에 진상 손님들이라도 왔어? 나한테 말해봐. 들어줄게요. 그때 화장실에서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이모가 나왔어요. 사장님 따로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잘 지내셨어요? 아유, 말도 마요, 글쎄. 어제? 아휴, 내 입으로 말하기도 참 그렇네요. 이모님은 아세요? 우리 엄마 왜 이러세요? 그게 이모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 듣고 저도 엄마 옆에 있던 소주병을 냅닦아서 깡소주를 들이켰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맨정신으로 죽을 것 같아서요. 시모는 갑자기 친구들과 엄마 목욕탕에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목욕탕이야. 좀 허름하지? 그래도 넓고 깨끗하네. 사돈이 하는 곳이라고? 응, 저기 있네. 사돈, 나왔어요. 어머, 사돈 어른 아니세요? 어쩐 일이세요? 쉬는 날이라 직장 친구들이랑 같이 와봤어요. 몸이 워낙 찌뿌둥해서요. 지금 사람 없을 시간 맞죠?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대요? 다 빠지고 없죠? 잘 됐네. 그럼 물 다 빼고 새로 좀 받아줘요. 우리가 또 물을 엄청 가리거든요. 예? 아니, 사돈 뭐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봤지? 내 말이면 꿈뻑 죽는다니까. 근데 딸은 강남에서 꽃집 크게 하면서 친정엄마는 왜 이런 허름한 곳에서 일한대? 딸 자식 둬봐야 다 소용없다는 거지 뭐. 아들이 최고야. 사돈 어른, 이제 들어가 보세요. 뜨끈한 목욕물 새로 다 받아놨으니까요. 너희 먼저 들어가. 나 사돈이랑 얘기 좀 하고. 그래, 얼른 들어와. 사돈. 네? 딸내미 가게 이전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못 가봤네요. 사돈, 혹시라도 딸한테 내색은 하지 말고요. 내 말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 딸한테 무슨 일 있어요? 가게 무리해서 이전한다고 빚을 좀 졌나 봐요. 네? 어머나, 그런 말은 없었는데. 손 벌리기 그랬겠죠. 사돈이 이 허름한 목욕탕 운영하면서 얼마나 번다고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줬어요. 그동안 간병이라면서 쇠가 빠지게 모은 돈 며느리 보증금에 다 보태줬다고요. 강남 땅값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뭐 어떡해요. 애가 꼭 그 자리에서 하고 싶다는데요. 친정엄마 능력 안 되니 나라도 들어줘야죠. 아이고 사돈,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알았으면 여기라도 정리해서 도와줬을 텐데요. 여기 정리하면 뭐 얼마나 나온다고요. 됐고요. 돈 받을 생각은 나도 없네요. 투자 한 셈 치려고요. 장사가 꽤 잘 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그래서 사돈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실까봐 제가 직접 왔잖아요. 네? 나까지 5명. 셋인 되죠? 지금요? 되죠. 세신값은 안 내셔도 돼요. 제가 낼게요. 아니, 저 사람들 말고 사돈이 직접 떼밀어 달라고요. 사돈 오랫동안 떼밀이로 일했잖아요. 본인이 베테랑이면서 남의 손 맡기게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일부러 왜 왔겠어요. 동네 목욕탕까지. 다들 여기저기 뭉친 곳도 많고 그래요. 마사지도 해줄 거죠? 제가 직접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곤란하네요. 우리 딸 얼굴도 있는데요. 아니, 은혜 갚고 싶다면서요. 겨우 이것도 못 해줘요? 참나, 에휴, 괜히 도와줬네. 지금이라도 사돈이 그 돈 주던가요. 딸 얼굴 생각하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대신 오늘만이에요, 사돈. 그쵸? 해야죠.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엄마는 그렇게 얼떨결에 덩치 좋은 간병인들과 시모까지 총 5명의 떼를 밀어줬대요. 저희 엄마를 종부리듯 대했다네요. 게다가 엄마가 아무리 세신사 일을 하셨다 해도 지금은 나이 드셔서 그만한 체력도 없으시거든요. 전에 듣는 내내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 피부는 연약해서 살살 밀어야 한다니까. 아줌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때밀이 오래 했다면서. 죄송합니다. 살살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리고 얼굴 마사지 팩 냄새가 왜 이래요?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내가 내 친구 얼굴 보고 참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사돈, 손이 왜 이렇게 느려요?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인데. 때 다 불려놨으니까 빨리빨리 좀 해요. 화상 입으면 책임질 거예요? 네, 알겠어요. 다 하면 불러요. 커피 마시고 있을 테니까. 예. 근데 아줌마는 딸내미가 그렇게 잘났는데 왜 아직도 떼밀면서 돈 벌어요? 딸이 안 도와줘요? 아니요. 우리 딸이 엄청 도와주죠. 제가 사돈한테 감사해서 은혜 갚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좀 더 제대로 해봐요. 난 괜히 또 미안할 뻔했네.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이모는 꼭 본인이 당한 것처럼 열받으셔서 시모와 시모 친구들 욕했죠. 아니, 시모가 아무리 그래도 어쩜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래요? 시댁한테 뭘 책 잡히신 거예요? 돈을 많이 빌렸어요? 네? 돈을 빌리다뇨. 보증금 내줬다고 하던데요, 시모가. 그래서 사장님이 꾹 참고 다 수발 들었잖아요. 그럴 리가요. 저 시댁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거짓말을 하고 엄마를 골탕 먹인 듯 했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몹쓸 일을 당하셔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죄송해요, 엄마. 엄마가 미안하지. 딸은 이렇게 멋진데 엄마가 이 모양이라 미안하지. 엄마는 술에 취해서 계속 제게 사과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엄마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큰 거잖아. 목욕탕이 뭐 어때서? 이 목욕탕 덕분에 우리가 살았는데. 인간 같지도 않은 몹쓸 시모를 절대 가만둘 수 없었어요. 여보, 외제차 갖고 싶다 했지? 왜? 사주게? 대신 조건 있어. 말만 해. 앞으로 집안일 전부 다 할 수 있겠어? 내가? 전부. 자신 없는데. 그럼 노력이라도 해봐. 일주일.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 사줄게. 정말? 정말이야? 응. 그 대신 내가 하라는 건 다 해야 돼. 나도 큰 마음 먹고 사주는 거잖아. 알았어. 진짜 잘할게. 대신 일주일, 맞지? 일주일. 저는 그렇게 외제차로 남편을 꼬셔서요. 청소에 빨래에 집안일을 몽땅 시켰고 가게 심부름도 종종 시켰어요.
남편은 진짜 외제차가 갖고 싶었는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아주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집에 있을 때는 앞치마 메고 있어줘. 앞치마? 딱 일주일이잖아. 그동안만이라도 당신 가정적인 모습 보고 싶단 말이야. 자, 내가 사왔어. 꽃무늬 앞치마. 내 로망이야. 해줄 거지? 해도 난 손해볼 거 없으니까 확인할게. 근데 당신 뭐 내가 모르는 이상한 취향 있어? 그냥 보기 좋아서. 잘 어울리네, 꽃무늬. 그래? 뭐 일주일 동안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말만 해. 그리고 저는 신우한테 연락했죠. 아가씨, 3호점 생각 있어요? 언니, 저 3호점 내게 도와줄 거예요? 아싸! 일단 어머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게로 와요. 네, 저는 미리 직원들한테 신우를 부탁했어요. 저기, 왔으면 청소부터 해요. 네? 일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맞는데요. 저희 새언니는요? 사장님은 급한 일 있으셔서 안 계시고요. 일단 화장실이랑 여기 클래스룸 청소하시고 기다리세요. 갑자기 청소요? 나 청소하러 온 거 아닌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3호점, 4호점 내고 싶은 사람들 줄 섰어요. 사장님요, 식구라고 3호점 바로 주실 분 아니거든요. 엄청 깐깐하시잖아요. 청소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 주실까요? 그래요? 깐깐하기는 하죠. 일단 오늘은 하긴 할게요. 그래도 첫날이니까 잘 보여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깔끔하게 해주세요. 괜히 저한테까지 불똥 튀는 거 싫거든요. 저희 새언니 엄청 무서운 사장님인가 봐요. 그렇게 신우는 매일같이 청소만 시켰어요. 땡볕에 유리창 청소도 기본이었고요. 커다란 꽃병까지 가게에 있는 모든 유리는 전부 깔끔하게 닦으라고 시켰죠. 아, 지민 씨, 여기 짐은 안 보여요? 아, 새언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지민 씨? 새언니라뇨. 여기 일터잖아요. 사장님이라고 호칭 제대로 하세요. 여기서 내가 아가씨라고 부를 줄 알았어요? 아니.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밥 먹고 올 테니까 청소 똑바로 다시 하세요. 그럼 저는요? 제 밥은요? 왜 나만 빼고 먹으러 가요? 치사하게. 지민 씨는 정직원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식비는 제가 줬죠. 알아서 빨리 청소 끝내고 먹고 와요. 저는 신우에게 할 수 있는 구박이랑 구박은 다 했죠. 신우가 제풀에 지칠 때까지요. 그리고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세팅되자마자 마지막으로 시모를 가게로 초대했습니다. 글쎄,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 시모 생일이라고 가게 휴무까지 내다니. 부럽다, 한 여사. 뭐, 내가 워낙 잘해주니까. 그럼 여기 가게에 출장 뷔페를 불렀다는 거야? 응, 그렇다네. 들어가 보자.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어머, 가게 예쁜 것 좀 봐. 오셨어요? 며느님 덕에 우리까지 호강하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고된 일 하느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간병인 일이 쉽지 않잖아요. 오늘 가게에서 힐링하시고요. 저기 클래스룸에 다 세팅해놨거든요. 들어가시면 돼요. 음식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차 한 잔 먼저 하고 계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며느리가 참하고 예쁘네. 예, 너는 미리 준비하지. 배고픈데 음식이 아직이라고? 네, 금방 와요. 그때 신우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나타났죠. 사장님, 지금 다 준비했는데요. 똑바로 다 했어? 네, 화장실 청소는? 다 했죠, 미리미리. 그래, 수고했어. 오늘은 퇴근해. 가게 영업 안 하거든. 왜요? 근데 왜 하필 국화꽃으로 장식하라고 하셨어요? 시모는 신우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이었죠.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냐? 그 꼴은 또 뭐야? 머리는 산발이고. 시모는 꼬질꼬질한 자기 딸 보고 창피한 듯 곧 고개를 돌리더군요. 아, 제가 일 좀 시켰어요. 일 배우고 싶다 해서요. 아니, 너 지금 시모는 얼굴이 달아올라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머, 누구야 이쪽은? 신경 쓰지 마. 알바생이래. 알바생? 고생이 많아요. 엄마? 시누이가 시모를 보고 엄마를 부르려고 하자 시모는 급하게 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자고. 방금 엄마라고 하지 않았나? 잘못 들었겠지. 우리 딸은 지금 회사에 있는데. 시모는 엄마 목욕탕에서요. 친구들에게 딸이 대기업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했다더군요. 신우는 자기를 모른 척하는 시모를 보고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런 신우에게 안쓰럽다는 듯 한마디 했죠. 이럴 때는 엄마 생각해서 모르는 척 해야지. 창피할 시게 왜 아는 척을 해. 그리고 시모와 시모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세상에, 무슨 꼴이니 이게? 예쁘죠? 감탄하실 만해요. 우리 알바생이 새벽부터 다 꾸몄거든요. 저는 신우한테 하얀 국화꽃으로 룸을 전부 꾸미라고 시켰거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왜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얘가 나 죽으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는구나. 나중에 저 없으면 제사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아서요. 제가 미리 준비했죠. 여보, 나왔어. 남편, 여기로 안으로 들어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앞치마한 남편이 해맑게 달려들어왔죠. 어?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오빠, 넌 또 왜 여기 있냐? 쉬는 날이야? 자기, 일단 설명할 시간 없고 음식 시켰다. 오래 기다리셨어. 음식부터. 아, 그래. 쉽겠다. 근데 엄마랑 다 같이 먹는 거였어? 옆에는 다들 누구시래? 시모랑 신우는 충격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 사람들 동네 불우이웃 뭐 얻어먹으러 왔어. 아니, 뭐라는 거야? 한여사, 자네 며느리 왜 저래? 저 앞치마 한 사람은 아들이야? 어머, 경찰이라더니 꼴이 왜 저래? 그리고 한여사 딸?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참나. 남편은 워낙 눈치 없는 사람이라 주변 말은 못 듣고 혼자 신나게 음식 설명하더라고요. 도시락통을 하나씩 열 때마다 제사상 음식이 나왔죠. 이거 나물은 시장에서 산 거고, 동그랑땡은 마트에서 사서 내가 직접 부쳤고, 또 생선도 내가 구웠다? 여보, 나 잘했지? 이 정도면 나 1등 신랑감이지? 근데 지금 보니까 왜 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같냐? 뭐 뒤늦게 가게 고사라도 지내려고? 저는 그만 웃음이 터졌죠. 앞치마도 너무 보기 좋다. 잘했어. 이제 가봐. 뭐하고 계세요, 다들? 식기 전에 식사하세요. 너희 미친, 너 사이코패스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치매세요? 간병 일을 할 게 아니라 간병 당하셔야겠는데. 뭐가 어째? 남편은 뭔가 잘못된 걸 알았는지 기분 나쁜 얼굴로 앞치마를 내팽개치더라고요. 당신, 뭐야 지금 이 상황? 시모의 친구들 역시 매우 기분 나빠했어요. 한여사, 기분 나빠 죽겠네. 우리는 먼저 갈게.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점심은 안 드셨다 쳐도 세신값은 내시고 가셔야죠. 뭐? 저희 친정엄마 목욕탕 가서 공짜로 목욕하고 가셨잖아요. 각자 돈 내고 가시라고요. 아니, 기가 막혀서. 자, 됐냐? 시모의 친구들은 각자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더니 저한테 던졌어요. 그럼 잘 가세요. 받은 돈은 다음에 장례식 가서 돌려드릴게요. 아니, 이 집 며느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재수 없어서 원. 그리고 남편은 이제야 상황 파악이 다 됐는지 주저앉은 시모를 챙겼습니다. 뭐 하냐고 지금. 아, 어머님께 너무 고마워서 은혜 갚는 중이지. 뭐? 지금 우리 엄마 죽으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지? 너 이러다 엄마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쩔 건데. 어머, 달려들지 마. CCTV 다 찍히고 있잖아. 설마 경찰관이 마누라 팼다고 뉴스에 나오고 싶어요? 아, 진짜 이 여팬네가 돌았네. 새언니, 그럼 우리 엄마 생일이라고 불러놓고 나한테 이 많은 국화꽃으로 여기 꾸미게 했어요? 미쳤어요? 시댁이 우스워요. 보잘것없는 시댁, 제가 손절하려고요. 근데 이혼하고 나면 어머님 챙길 사람이 없잖아요. 마지막 도리는 해야죠. 제 밑에서 아가씨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요. 오빠랑 저 없어도 어머님 장례식 때 더 잘할 수 있죠? 내가 왜 없어? 너 무슨 꿍꿍이야? 글쎄, 당신이 더 잘할 텐데. 아니, 저 미친 것이. 너 이리 와. 너 당장 이리 와. 왜요? 머리채라도 잡으려고요? 그럼 저야 좋죠. 기왕이면 셋이 같이 저 공격해주세요. 집단 폭행으로 신고 좀 하게요. 그때 경찰들이 가게로 들이닥쳤어요. 뭐야? 아이고,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네요. CCTV 돌려보던가. 며느리만 미쳤지.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야 아주. 경찰들은 곧바로 남편을 체포했죠. 시모랑 시누이는 놀라서 경찰들을 말렸죠. 아니, 잡아가더라도 미친 쟤를 잡아가야지. 왜 죄 없는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해요? 우리 오빠도 경찰이거든요? 왜 이러세요? 남편은 뭔가 직감했는지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아니지? 이 사람들 뭐야? 자기가 신고한 거야? 어? 내가 잘못했어. 부부싸움에 이러는 거 아니잖아. 부부싸움 때문일 것 같아? 아닌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무릎 꿇은 남편은 절망한 얼굴로 바닥에 얼굴을 묻더라고요.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가게 손님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계셔서 도움받고 있어요. 남편은 비리경찰로 수사받고 있어요. 들어보니 곧 구속될 것 같더라고요. 직무유기, 뇌물수수, 청탁. 아주 제대로 얼룩졌더라고요. 제가 눈치챌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부탁했었던 꽃바구니 덕분이었어요. 남편이 숨겨놓은 제 꽃바구니를 발견했거든요. 물론 제가 줬던 꽃들은 없고요.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있었어요. 전 남편은 꽃바구니를 전달했다가 그 안에 현금을 받아오는 식으로 뇌물을 꿀꺽 했다더군요. 공무직은 당연히 잘렸죠. 시모는요, 그렇게 며느리 개무시하고 자랑하던 아들이 경찰서에서 잘리니까요, 알아 누웠다더라고요. 간병인 일도 그만두고 말이죠. 당연히 신우도 가게에서 잘났어요. 뭐 개과천선할 의지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줄까 생각했는데요. 내가 미쳤어? 원수 집에서 일하게? 너 내가 가만 안 둬? 하고 신우는 사라졌죠. 하지만 몇 개월 뒤 꾀지지한 모습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새언니, 저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어요? 식당에 데리고 갔더니 며칠 굶었는지 엄청 먹더라고요. 시모가 아가씨한테 알아서 살라고 했나 봐요. 자기한테 중요한 건 아들뿐이라고요. 저는 어른 같지 않은 전 시모와 전 남편 밑에서 신우가 제대로 못 배웠다고 봐주기로 생각했죠.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남들이 저 답답하다고 욕해도요. 명확하기는 하지만 아직 어리잖아요. 물론 전에 신우 골탕 먹이려고 일을 시킨 거였지만 그때 보니 손끝은 야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훼 자격증 딸 수 있게 학원비만 내줬어요. 도움은 여기까지라고 냉정하게 말하면서요. 그러자 전 신우는 펑펑 울더라고요. 그동안 제게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 오빠처럼 되기 싫다 하더라고요. 멀리서 지켜봐야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어쨌든 악연이니 더 이상 마주칠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말은 했어요. 아, 그리고 친정엄마께서는요. 목욕탕 자리가 재개발 확정이 나서 보상금 엄청 받으셨어요. 그거면 됐다고 마음의 응어리도 다 푸셨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 다 푸셨겠어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효도하면서 살아야죠. 저는요, 가게가 전보다 더 바빠졌어요. 사실 사연 보내기 전까지는 너무 바빠서요. 제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도 잊고 있었죠. 문득 국화꽃을 보면 생각해요. 아무리 시모가 잘못했어도 제 행동들은 인간으로서 선을 넘었던 걸까? 하고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친정엄마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해요. 앞으로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 꽃다발 만들면서요. 저도 착하게 살아볼게요. 긴 사연 같이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다지만 이번 이혼으로 제가 겪은 일이 어찌나 기가 찬지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만나기 전에는 남자와 한 번도 사귀어 보지 못한 모태솔로였습니다.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장녀 특유의 책임감과 든든함이 이상하게도 남자를 사귀지 못하도록 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저희 회사에 입사하면서 저에게도 봄날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연상에다가 남편보다 직급이 높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열정적인 남편과 끊임없이 구애하는 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어요. 연애 시에도 금전 부담은 제가 더 많이 했지만 제가 더 많이 벌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위험한 요소는 많았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가진 전셋집인데 예단 예물 모두 안 하기로 하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모두 허용할 만큼 저는 남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사랑했는데 이혼을 하게 된 이유요? 딱 한 가지, 시모의 명품 사랑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저를 ATM 취급하는 남편과 시모의 몰상식한 행동이 저를 한계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저와 남편의 5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별말 없던 남편이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백화점 들렸다 가자. 응? 갑자기 백화점은 왜? 왜긴 왜야. 맛있는 거나 먹고 쇼핑이나 하고 오자고. 좋아.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라고 예상했어. 풀 메이크업 하고 오길 잘했네. 그치? 오늘 백화점 갈 걸 예상했어? 어쩐지 오늘 아침에 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나 했네. 다행이네. 메이크업이 쓸모없는 게 아니게 돼서.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특별한 날이었기에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줄 거라는 설레임을 안고 함께 퇴근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아무 말 없어서 조금 시무룩한 상태였거든요. 설마 결혼기념일을 잊었을까? 서프라이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퇴근 시간 맞춰 외식 이야기를 해주니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세우고 올라간 백화점 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 시어머님께서 떡하니 서 계시더군요. 어머,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여기 왜 오긴, 우리 효자 아들이 불러서 왔지. 자기가 오늘 어머님 오시라고 했어? 어머니 요즘 입을 옷이 없다고 해서 하나 사드리려고 불렀지. 어머님 옷? 이것 때문에 자기한테 백화점 오자고 한 거야. 좋잖아. 옷 사드리고 여기서 식사하고 가면 딱 되겠네. 안 그래?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시모 앞이라 꾹 참았습니다. 저와의 결혼 기념일은 까맣게 잊고 있더군요. 남편은 기념일을 자주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 이번에도 그런 거라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과 함께 고가의 브랜드점에서 옷을 고르더군요. 어차피 남편이 낼 거라 생각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던 제 폰으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무려 250만 원을 결제했다는 은행의 구매 확인 문자였어요. 저는 당장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꾹 참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어머님한테 어떻게 그런 큰 금액의 옷을 사드릴 수가 있어? 그것도 우리 생활비 통장으로. 그 안에 있던 돈 우리 전세계약 연장 때 쓸 돈인 건 알고 있지? 전세계약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 자기가 돈 잘 버는데 무슨 걱정이야? 금방 채워넣으면 되지. 그리고 당신 능력이면 가능하잖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무 큰 돈이야. 게다가 저번 달에 어버이날에도 용돈 많이 드렸잖아. 그 돈으로 옷 사시면 되는데 어째서 또 당신이 사드린 거야? 그럴 때 쓰라고 용돈 드린 거잖아. 용돈이랑 이번에 나간 옷 금액이면 벌써 돈 500이야. 그 돈은 다른 데 쓰신 모양이더라고. 어버이날 다음 주가 어머니 동창회였는데 들고 갈 만한 백이 없어서 그걸로 가방 하나 사신 것 같던데? 또 명품 가방이야? 올해 들어 벌써 2번째야. 구두, 화장품, 장신구. 매번 사치품이잖아. 어머님한테 그 돈이 전세 계약에 필요한 돈이라고 말씀드렸어? 그걸 왜 말해? 솔직히 당신 모아놓은 돈 좀 있잖아. 그걸로 전세 계약 연장 때 쓰면 되지. 내가 자기 월급을 빤히 아는데 설마 돈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 그걸 자기가 다 뺏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야? 게다가 잘 벌고 잘 모으면 뭐해? 매번 이렇게 상의 없이 돈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돈을 모으냐고. 시어머니에게 용돈 겸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지금 돈 좀 많이 번다고 유세야? 우리 집이 당신네보다 못 산다고 지금 유난 떠는 거냐고. 시부모님이 어려우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꼭 그런 식으로 생색을 내야겠어? 생색이라니 누가 그랬다고 그래. 그런 말이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돈을 모아야 하는데 계속 돈을 빼서 시댁에 드리는 자기한테 좀 자중하라고 한 이야기야. 언제나 내가 모으고 당신이 가져가고 이런 식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뭐가 달라? 그게 생색이야. 돈 좀 잘 번다고 시댁 무시하고 남편 무시하고. 당신도 어차피 돈만 잘 버는 사람이잖아. 당신이 우리 식구들을 아래로 보고 있다는 거 다 알아.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거랑 다름없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금 생활비의 절반 넘게 시댁으로 들어가. 내가 언제 친정에 돈 그만큼 준 적 있어? 내가 자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날 무시하는 거지. 필요하면 친정에도 똑같이 돈 나눌까? 나눠. 대신 네 돈으로 돈 들여. 난 한 푼도 못 줘. 친정집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네가 하는 짓이 쪼잔하고 치사해서 안 줄 거야. 난 내 돈으로 효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럼 너도 네 돈으로 효도해. 나는 앞으로 생활비는 내 카드로 쓸게. 대신 당신은 생활비 통장에 꼬박꼬박 생활비 넣어놔. 그리고 당신한테 준 내 명의로 된 카드도 없애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뭐? 갑자기 카드는 왜 없애? 당신이 변화하는 모습 보일 때까지는 안 만들어줄 거야. 앞으로 시댁에 돈 갖다 드리면 나중에 나도 똑같은 금액 친정 어머니께 드릴 거야. 물론 내 월급에서. 시댁에 드릴 돈은 이제부터 자기가 알아서 마련해. 카드를 없애겠다는 제 협박이 통했는지 자기 돈으로 효도하기는 싫었는지 심호흡계에 더 이상 돈을 쓰지 않더군요. 그러나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생신을 맞이한 시어머님의 생신 축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명품 스카프를 준비하고 코스 요리점까지 예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모께서는 명품 선물을 받으시고는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생일에는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가능하겠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번 생일 말이야. 우리 개원들이 크루즈 여행을 간다지 뭐니. 나만 빠질 수도 없잖아. 당신 또 그 소리야?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애들한테 그 얘기를 꺼내? 아니,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있는데 그 정도도 못한다 그러면 남들 욕해요.
게다가 나 혼자 가는 거라 돈도 얼마 안 드는데 왜 당신이 가라 마라 난리예요? 돈 1,000만 원이 얼마 안 들어? 그리고 가려면 당신 돈으로 가지 왜 애들한테 손을 벌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들놈도 용돈이라고는 한 푼도 안 주는데 지금껏 며느리가 자기 손으로 돈 준 거 본 적 있어요? 내가 뭐라도 사달라고 해야 겨우 사줬다고요. 당신이 졸라서 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는 만날 때마다 돈. 당신은 대체 어른이 돼가지고 언제쯤 제정신 차릴 건데? 아우 답답해. 예, 며느라가. 네가 대답해봐. 내가 요구하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 사위가 비용 부담한다는데 내가 그 친구들 틈에서 못 간다 그러면 너랑 네 남편은 뭐가 되니? 시모 여행 하나 안 보내준 나쁜 며느리 아들밖에 더 돼? 시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보는 것도 곤혹스러웠지만 그렇다고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선뜻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도 금액이 너무 커서 당장 마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간곡히 돌려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으니 누군가는 대답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못 해주겠다는 거니? 늙는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 눈치까지 봐가면서 살아야 해. 그리고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너희 전세 연장 계약 때문에 목돈 모아놨다며. 차라리 전세 빼서 우리 집 들어오고 모아놓은 돈으로 크루즈 보내주면 될 거 아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합가라니. 게다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비싼 걸 사달라고 할 때마다 등살에 시달려야 할 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 괜찮겠네. 전셋집 연장으로 마음고생 안 해도 되고 전세금도 생길 거 아냐? 남편은 그저 돈이 생긴다는 생각에 즐거워 불난 집에 부채질을 계속하고 있더군요. 남의 속도 모르고 짓거려대는 그 입을 어찌나 막아버리고 싶던지. 죄송한데 저는 전세를 뺄 생각이 없어요, 어머님. 가뜩이나 야근도 많은데 괜히 신경만 쓰이실 거고 무엇보다 직장이 너무 멀어요. 만약 이쪽으로 옮기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지도 몰라요. 서운하다 얘. 이러니까 매번 네가 식구가 아니라 남처럼 보이는 거야. 시부모님 공경할 줄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꾸나 할 줄 알지. 죄송한데 어머님, 지금 착용하고 계신 옷, 가방, 구두, 귀걸이, 그리고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카프까지 모두 제 월급에서 빠져나간 것들이에요. 딸 같은 며느리까지는 못 돼도 충분히 성의는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크루즈까지 해드리면 올해 저희 생활에 타격이 커요. 네가 해줬다고 생색이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면 어지간히도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넌 너희 엄마한테도 이런 식으로 말대꾸하고 사람 무안 주고 그래? 저희 어머니는 금전이나 물건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더 해드리고 싶은데도 못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말대꾸가 아니라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로 크루즈 경비에 내드릴 돈이 없어요. 기가 막혀서 너 지금 나를 돈이나 요구하는 천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됐어. 니네가 해준대도 내가 싫어.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너희한테 줄 생수도 아까우니까. 결국 화가 난 시모는 시부를 데리고 나가셨고 남겨진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돼? 좀 더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냥 안 된다고만 하면 될걸. 꼬투리 잡듯 말을 해서 어머니가 화나셨잖아. 나도 화났어. 그럼 당신이 이야기하지 그랬어. 아까는 입 꾹 다물고 있더니 이제 와서 난리야. 게다가 어머님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실 분이야? 아님 자기 월급에서 빼서 드려. 그건 안 말릴 테니까. 진짜로 다시 생각해봐. 본가로 들어가면 돈도 아끼고 좋잖아. 너 살림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전세금 목돈도 생기고 그걸로 재테크하면 돈도 금방 벌어. 본가로 들어가면 돈이 더 들겠지. 멀리 사는 지금도 불러내서 명품 사서 계산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데 같은 집에 살면 어떤 요구를 하실지 상상도 안 가. 당신이 어머님 요구 다 들어줄 자신 있으면 가.
나는 내 집에서 편하게 살 테니까. 결국 합가와 크루즈 이야기는 다행히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그 뒤로도 저와 남편을 불러내어 명품을 사들이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혼은 생각도 않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사실 제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5년이 넘어가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그 문제로 저에게 말을 꺼낸 적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확인했을 때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시댁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달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소원해졌던 사이였기에 시모의 방문에 살짝 긴장했었어요. 그렇지만 집에 오신 어머님의 태도는 예전과는 정반대더군요. 예, 며느라가 이번 교통사고 때 다친 어깨가 아파서 한의원 들렀다 오는 길에 네 생각나서 보약 한 제 지었다. 임산부한테 좋다니 꾸준히 먹어. 다 먹고 나면 또 한 제 지어줄 테니 꼭 연락하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는 약은 조심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괜찮아. 이 약은 한의원에서 임산부의 기력을 보강하기 위한 약이라고 해서 일부러 지어온 거야. 그럼 임산부도 먹어도 되는 약이에요? 그래. 기력도 보해주고 아기 집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서 특별히 가져온 거니 잘 챙겨 먹어. 너 일이 많아서 걱정이다만 네가 잘 알아서 하리라 믿는다. 약은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거라.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주신 약이니 꼭 잘 챙겨 먹을게요. 그 한약을 전해주는 어머님의 표정이 세상 다시 없을 만큼 온화해 보여서 저는 어머님도 손주를 기다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한약을 먹고 일주일 뒤부터 배가 살살 아프더니 피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당장 산부인과를 달려갔습니다. 아기집 주위로 피고임이 좀 보입니다. 최대한 안정을 취하시고 매사에 주의를 하셔야 해요. 저 시어머님께서 한약을 지어주셨는데 계속 먹어도 될까요? 임산부를 위한 보약이라고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일단 복용 중지하시고요. 산모님은 몸이 약하시니 선물 받은 한약에 어떤 한약재가 들어갔는지 꼭 한의원 찾아가서 물어보셔야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임신 중에 한약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한약을 먹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그 약을 제가 꼭 먹는지를 확인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을 것처럼 따놓고는 몰래 버린 후 빈 껍질을 보여주는 식으로 무마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그 이후 피가 비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중 제 뒷목을 잡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왜 일찍 오라고 한 거야? 일도 바쁜데 그냥 직장에서 이야기해도 되잖아. 당신 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물어봤다며? 어? 아, 그거? 그냥 물어본 거야. 중간정산 되는 건지 궁금해서. 아니지. 당신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니잖아. 총무팀에 있던 애가 나한테 알려줬어. 당신 배우자 대신 퇴직금 정산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면서? 나 몰래 내 퇴직금 빼려고 그랬어? 그게 어머니가 집 리모델링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곧 있으면 동생 결혼하는데 집꼴이 말이 아니라고 난리를 치시는데 그럼 어떡해. 아들 된 도리로 좀 도와드려야지.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해? 시댁 싱크대 새로 갈아엎는다고 돈 가져간 게 1년도 안 됐어. 근데 무슨 리모델링? 게다가 어머님 댁 리모델링이면 당신 퇴직금으로 하면 되지. 왜 내 퇴직금으로 알아본 거야? 당신 퇴직금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다던데. 당신 진짜 작작 좀 해라. 야, 너 지금 남편한테 야라고 했냐? 내가 어리고 돈 못 번다고 나한테 이제 막말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그래. 서방님이 하늘 같은 마누라보다 돈 못 벌어서 이제는 대접도 안 해준다 이거지?
논점 흐리지 마. 내가 화나서 말이 막 나온 건 미안하다고 생각해. 그치만 당신이 지금 하는 일들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해? 시댁 도움 드리는 거 며느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 그리고 당신 잊었어? 전세 계약 연장 곧 다음 달이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이 이제까지 다 알아서 했으니 이번에도 알아서 하면 되잖아. 나 같은 돈 못 버는 남편한테 무슨 손을 벌리겠어. 안 그래? 남편이 돈 없는 거 티내기 싫어서 당신 퇴직금 한번 알아본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처음부터 다 티났어. 그 시선이 싫어서 어머니가 계속 명품을 요구하시는 거라고. 알아? 내가 당신 무시했으면 당신 애를 왜 가져? 내가 지금 왜 애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썼는지 몰라서 그래? 솔직한 말로 당신은 애 가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 나만 매번 발 동동 굴리며 원했었지. 그리고 임신한 마누라를 앞에 두고 퇴직금 꺼내서 시댁 줄 생각은 어떻게 해? 앞으로 태어날 애한테 더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애도 가족이지만 우리 어머니도 가족이잖아. 너도 생각하는 수준이 딱, 아휴, 됐다. 됐어, 말을 말자. 또 뭐라고 하면 임신한 여자한테 해도 될 소리 안 될 소리 하면서 잔소리 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해. 기가 차서. 진짜 그렇게 생각했니? 나와 내 아이가 당신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야. 태교에 전념해도 모자랄 시간에 당신하고 신랑이 하는 것도 지친다. 지금 경고하는데 내 퇴직금 건드리지 마. 어차피 총무팀에 이야기해놔서 건드리지도 못하겠지만 내가 모아놓은 돈 가져갈 생각 꿈에도 하지 마.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는 저는 시모께서 지어주신 한약을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한약을 가져가지 않자 남편이 왜 안 가져가냐고 난리쳐서 들고 온 거였어요. 그 모습에 그래도 내 몸 생각해주는 건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약이 제 몸에 맞지 않아서 먹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친정에 가니 오랜만에 외삼촌께서 와 계셨습니다. 외삼촌은 한의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참에 한약이 제 체질과 왜 안 맞는지 물어보려고 시모께 받은 한약을 보여드렸어요. 박스 뒷면에 적힌 성분들을 꼼꼼히 살펴본 외삼촌이 굳은 얼굴로 물어봤죠. 이거 네가 먹을 수 있는 한약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받았니? 근데 분명히 어머님이 저한테 맞는 약을 지어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지은 게 아니니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꼭 이거 지어준 한의원 가서 물어보고 먹어. 한약이든 양약이든 잘못 먹으면 큰일 나. 임산부가 입에 대는 건 뭐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덜컥 겁이 난 저는 약이 들어있던 상자에 적혀있던 한의원 상호와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와야 한다는 이야기에 저는 한약을 들고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저기 이 한약 성분을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저희 한의원 한약이 맞네요. 혹시 언제 오셨나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지어서 저 먹으라고 주셨어요. 어떤 성분인지만 알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아, 그건 교통사고 환자분들 어혈 뺄 때 쓰는 약재예요. 네? 임산부들이 먹는 약이 아니고요? 네네, 이건 아니고요. 임산부들에게 처방하는 약재는 따로 있어요. 이 한약은 어혈을 제거해서 뭉쳐있는 피를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라서 자궁이나 임산부에게 맞는 한약재는 따로 있어요. 지을 때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진짜로 이걸 저희 어머니가 처방 받아가신 건가요? 네, 이날 아드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아드님이 효자이신가 봐요. 같이 오셔서 설명도 같이 듣고 계산도 하시던데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치를 떨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몸 상태에 전혀 맞지 않는 한약을 주신 시모와 그에 동조했을 남편.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에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뭐라도 말해줄 거라는 생각으로 남편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뭐야, 왜 불도 안 켜놓고 집안에 귀신처럼 앉아있어?
당신 이 한약 뭔지 알고 나한테 먹였지? 무슨 소리야. 그거 우리 엄마가 사다 주신 보약이잖아. 보약? 시침이 뗄래? 나 이 한의원 갔다 왔어. 무슨 약인지 다 듣고 왔다고. 나는 몰라. 엄마가 가서 처방받아온 약이라서. 그래서 무슨 약인데? 당신은 몰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한의원에서 당신이 어머님이랑 같이 와서 설명 다 듣고 계산까지 해주고 갔다고 친절히 알려주던데. 그래도 모른다?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아니, 나는 진짜로 말렸어. 그런데 엄마가 그래도 따지고 보면 다 당신 좋으라고 한 일이야. 봐, 당신이 임신, 출산, 육아휴직이라도 들어가면 경력도 단절될 수도 있고 또 육아휴직 후에 복귀도 못할 수 있잖아.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내가 못 벌면 당신이 벌면 되잖아. 우리 아이야. 어렵게 가진 아이라고. 그런데 그런 아이를 이렇게 쉽게? 정상이니? 나는 당신만큼 돈 많이 못 벌잖아. 게다가 직급도 당신보다 낮고. 여러모로 나보다는 자기가 일을 해야 생활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정말로 다른 의도 같은 건 없어. 맹세할 수 있어. 다른 의도? 다른 의도라는 건 빨대 꽂을 사람 없어지는 걸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잖아. 막말로 육아가 얼마나 힘들어. 게다가 살림하면서 일하고 육아를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잖아. 어떻게 당신한테 그런 일을 시켜? 그걸 나한테 다 시킬 생각이었어? 소름 돋는다 진짜. 적어도 나한테 일을 시키고 싶으면 당신이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한다고 그러지 그랬어. 그런 생각은 왜 못하는 거야? 아니, 그런 생각을 애초에 안 한 거겠지. 넌 편하게 돈이나 벌어다 줄 여자를 찾고 있었으니까. 아니야, 여보. 진짜로 아니야. 전부 어머니가 생각해낸 거야. 따지려면 내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따져.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시모를 소환하는 남편을 보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저지른 짓이 없던 일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참으로 좁쌀 같은 그 마음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못된 심보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눈앞의 남자가 하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까지 한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어머님 불러내서 밖에서 밥 먹으러 가. 갑자기 왜? 하라면 해. 직장에 와이프 돈이나 밝히는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소문나기 전에. 제 으름장에 남편은 시모께 전화를 걸었고 시모가 오기로 한 고급 요리집에 남편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가는 걸 본 후 마대자루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모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한 저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저의 방문을 보시더니 의아해하시면서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가, 웬일이냐? 네 어머니 지금 집에 없는데?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 안 계시는 동안 잠깐 제가 맡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제 카드로 어머님께 사다 드린 명품들을 모두 마대자루에 넣었습니다. 가방, 구두, 옷, 액세서리까지. 넣다 보니 그간 내 돈으로 사들인 것들이 엄청 많더군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었는데도 이미 1년치 연봉이더라고요. 저는 한참 더 집을 뒤져 시모의 명품 컬렉션을 모두 마대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댁으로 어머님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제가 명문 모를 일들을 하고 있으니 시부께서 제게 묻더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혹시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뭐를 말이냐? 산모가 먹으면 안 되는 한약을 일부러 어머님이 주셨어요. 교통사고 난 사람이 먹는 거라던데 한약 어머님 거 맞죠? 뭐? 그거 얼마 전에 교통사고 때문에 받아온 한약인데 왜 자기 거를 너한테 줘? 제 말을 듣던 시부께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반문하더군요.
아버님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알고 계셨다면 아버님 선에서 멈춰주셨을 텐데 말이죠.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걸 깨다. 그 옆엔 내가 아무리 노망이 들어도 그런 짓을. 그런데 사실이었어요. 이미 남편한테 다 들었거든요. 남편은 어머님이 다 시키신 일이래요. 제가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길래 저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세상 천지에 어떤 시어머니가 그런 망측한 짓을 해요? 소리를 지르며 오열하는 제 모습에 시아버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모습이셨어요. 제가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시부의 모습이 참으로 딱해 보였습니다. 그때 도어락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시모께서 들어오시자마자 마대자루에 담긴 본인의 명품들을 보고 난리가 나시더군요. 어머, 얘, 이게 다 뭐야? 왜 집안 물건을 왜 꺼낸 거니? 게다가 이 귀한 것들을 왜 구겨서 자루에 넣은 거야? 세상에, 우리 애기들 몸에 스크래치 생기잖아.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귀한 명품 애기들 상처 생길까 전전긍긍하는 시모를 보니 방황하던 마음에 확신이 섰습니다. 아, 이 집 구석은 안 되겠구나. 이혼이 답이구나 하고요. 어머님, 제가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머님께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야겠어요. 그치만 줬다 뺏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려고 대충 보이는 것들만 넣어놨으니 이해해 주세요. 뭐? 미쳤어? 시애미한테 정신적인 충격? 위자료?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얘. 저는 한약을 시모 앞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모르세요? 이 한약이 어떤 한약인지 제가 알았는데도요. 한약? 아이, 그건... 제가 이 한약 지으신 한의원 가서 직접 물어봤다고 해도 모른 척 하실 건가요? 예, 네가 오해하는 거야. 나는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솔직히 우리는 손주 같은 건 크게 관심 없고 네 건강이 최고라서 그랬어.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 그래도 나는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해. 다 널 위해서라니까. 그러세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 한약 저한테 주신 진짜 이유. 제 돈 때문이잖아요. 제가 벌어다 줄 돈이요. 어머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명품 사줄 제 돈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둘이서. 누가 그런 말을 해? 절대로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다. 그것보다 날 못된 심으로 몰아가려는 네 행동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니? 듣고 있던 시부께서 경악한 얼굴로 시모께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저도 언제나 점잖으신 시부의 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그만! 당신이 이번에는 무조건 잘못했어. 어떤 변명을 가져와도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야. 옆에 내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야? 당신은 누구 편이야? 당신이 돈이나 잘 벌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지. 허구한 날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생색내던 게 누군데? 다 내 탓이라고? 당신 대신에 잘난 아들 덕 좀 보려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이 난리들이야? 여태껏 그리 생각했어? 아휴, 내가 말을 말지. 내가 지난 40년 동안 이런 여자를 마누라라고 끼고 살았다니. 헛살았네, 헛살았어. 내가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야. 나야말로 더 잘난 남자 만나서 호강할 수 있었는데 당신 만나서 쪽박 찬 거잖아. 결국 시부모님께서 한바탕 하시고 시부께서는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이 명품들을 중고로 팔아 제게 뜯어낸 돈이라도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만 상상 이상으로 어머님의 명품 사랑이 대단하시더군요. 어머님, 이 명품들은 제가 다 가져가도 되죠? 임신한 며느리 선물로 이 명품들 주신다면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일로 해드릴게요. 괜찮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랑 이거는 다르지. 그건 이미 내 거야.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 선물로 누가 명품을 줘? 그래요? 곤란하네요.
저는 지금 저와 제 아이가 받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꼭 피해 보상을 받고 싶거든요. 저는 마대자루를 움켜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돈 내놔. 내 돈으로 어머님께 사드린 이 명품들 몽땅 합친 금액으로. 그러면 이 명품은 어머니께 돌려드릴게. 무슨 헛소리야. 그걸 왜 내가 내? 게다가 이거 다 얼마나 하는지 알아? 그 큰 돈을 달라고? 당신이 선물한 건데 이제 와서 뭘 돌려주고 말고 하는 거야. 있지. 선물이란 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이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이런 일까지 당했으니 그 마음이 몽땅 사라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당신까지 안 된다면 그냥 다 없애버릴게. 안 돼. 안 된다. 얘, 그냥 돈 줘버려. 내 가방 망가뜨리면 용서 안 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고작 가방의 히스테릭한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냉소가 터져나오는 것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직까지 중요한 게 뭔지 모르시네요. 고작 명품 때문에 이러시면 곤란하죠. 어머님께서 망치려고 했던 건 사랑만 받아도 모자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거든요. 수 틀리면 확 다 찢어버릴지도 몰라요. 예, 진정해라. 미안해. 내가 미안했다. 그래, 돈은 네 남편이 다 돌려줄 거야.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당신도 잘 알잖아, 내 사정. 코인 투자했다가 다 잃은 거.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안 주겠다는 말이야?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 거잖아. 돈 있으면 좋지. 근데 없잖아. 어쩌라는 거야? 아, 그러면 돈이 있으면 나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 있으면 주지. 안 주려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야, 없으니까. 그래? 그럼 됐네. 이건 시어머님 돌려드릴게. 당신은 나랑 같이 회사 가서 퇴직금 정산해. 당신 퇴직금 한 3천 있었나? 여기 명품들 가격의 절반 정도겠지만 중고인 걸 감안해서 그 정도로 봐줄게. 뭐? 그건 절대로 안 돼. 퇴직금을 가져가다니. 그거 내 전 재산이야.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당신과 이혼 소송을 하면 누구한테 더 유리할지 알고 있어? 나야. 당신은 유책 배우자니까. 나는 당신이 합의 안 해줘도 상관없어. 당신이 그 퇴직금 안 주면 이혼 소송으로 당신 재산 다 가져오면 되니까. 그때는 3천만 원 정도로 끝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남편은 결국 3천만 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저에게 주었고 저는 남편을 당장 집에서 쫓아보냈습니다. 전셋집도 내가 마련했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자기는 자기 물건 챙겨서 당신 집으로 가. 그리고 얌전히 이혼 서류나 기다리고 있어. 열쇠며 도어락이며 싹 다 바꾸고 경비실에 남편과 이혼했고 이 집에 안 사니 외부인 절대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은 남편은 여전히 제가 벌어들일 돈과 재산에 미련이 남았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여보, 냉정하게 생각해봐. 애를 낳았는데 아빠가 없으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남자애면 아빠가 있어야 하고 여자애면 더더욱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 애들한테 아빠의 존재를 빼앗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고 있어? 그렇게 애 생각하는 남자가 그런 대담한 생각을 했어? 그래, 애가 태어나서 친아빠라는 놈이 돈 때문에 엄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말해주면 애가 엄청 좋아하겠다, 그치? 어디서 약을 팔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내가 하도 당한 게 많아서 당신 말이라면 믿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2번 다시 이런 시덥잖은 이야기로 연락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그 뒤로 전 남편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바쁜 날을 보냈습니다. 혼자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친정 식구들이 있어 다행히 잘 해결할 수 있었죠. 아기가 태어나고 첫 노래에 친정어머니가 수고했다며 아기 금부치 사준다며 백화점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전 남편이 자주 가던 백화점이라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나쁜 예감이 딱 들어맞았는지 하필 가방 매장 앞에서 시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애가 많이 컸구나. 네. 아빠가 없어도 무럭무럭 잘 커줘서 고마울 뿐이죠. 혹시 가방 사러 오셨어요? 예전에도 이 브랜드 좋아하셨잖아요. 뭐, 그렇지. 그냥 보러 온 거야. 저도 오늘은 명품 가방 사러 왔거든요. 이상하게도 시모의 몸에 걸친 것들 중에 명품이라고는 하나도 없더군요. 그렇게나 애착하던 가방들도 다 어쨌는지 5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멀뚱멀뚱 서 있는 시모를 무시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애 봐주느라 고생하는데 내가 가방 사줄게. 예쁜 걸로 골라봐. 얘, 무슨 가방을 사준다고 그래?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딸 벌어둔 돈도 많은데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써? 자, 이거 어때? 비싸서 그런지 엄청 예쁘다. 너무 비싸. 나는 작은 거면 돼. 네가 번 돈으로 왜 내가 호강을 해? 예쁜 손주 안겨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맙지.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느끼는 고마움의 정도는 이 제일 비싼 가방으로도 모자랄 정도거든. 자, 내가 사줄게. 걸쳐봐. 진짜 잘 어울린다. 친정어머니의 만류에도 결국 제일 비싼 가방을 사는 절 보고 있는 시모 눈빛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웃음이 다 나더군요. 왜 구경만 하고 있으세요? 하나 구매하세요. 신상이라 예쁘게 잘 빠졌네요. 멀뚱히 저희만 바라보는 시모를 보며 저는 일부러 약 올리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주얼리 샵이 있길래 그곳도 들렀습니다. 애기 돌이라서 금목걸이랑 금팔찌를 해주고 싶어서요. 합쳐서 10돈 정도로 해서 찾아봐 주세요. 엄마, 무슨 10돈이나 해. 돈도 없으면서. 그냥 금반지 하나면 된다니까. 첫손주야. 얼마나 예쁜데 엄마가 그것도 못 해주겠어? 아, 저기 나왔다. 우리 손주 한번 걸쳐볼까요? 그렇게 친정어머니는 애기 몸에 팔찌며 목걸이, 반지까지 걸치게 하고는 예쁘다 하고 칭찬해줬습니다. 아기도 방긋방긋 웃으며 외할머니한테 세상 예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당신이 외면한 손주, 몸에 주렁주렁 금 걸치고 외할머니께 사랑받으며 잘 있는 모습 한껏 보여주고 왔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모의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동정심까지 돌아올 뻔했다니까요. 물론 고가의 명품 가방을 보던 그 욕심 가득한 눈빛 때문에 그럴 일은 없었지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시모의 명품들을 모조리 다 갖다 팔았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한 퇴직금을 다시 돌려받을 심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듣고는 어찌나 고소한 기분이 들던지요. 게다가 시모는 그 낭비벽 때문에 시부와 별거하고 서로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소송 중에도 명품 가방 구경 나온 시모는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1년 뒤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귀했더니 전 남편은 그렇게 악착같이 끌어모은 돈을 코인에 다 쏟아붓고는 결국 폭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동료들까지 끌어들여 했는지 마지막에는 엄청난 사고를 치고 퇴사를 했더군요. 몇 번 제 전화로 연락이 오긴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예전 같으면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을 거야 라고 착각했겠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돈이 그리워서 전화했나 싶어서 알아서 거르고 있어요. 이혼 후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애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더 좋은 직장에 스카웃이 돼서 이직까지 하고 좋은 사람과 교류 중입니다. 전 남편과 시모 때문에 임신 초기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람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따끔한 경험이었다고 좋게 생각해요.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의 망설임을 없애주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보는 눈이 없어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우게 됐으니 모자람 없이 키워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겠죠. 나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어요. 살면서 끊는 일이 이어나가는 일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랬듯 망설이는 모든 분들에게도 제 사연이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